뉴스 시즌 3 오늘은 7회인가요? 7회? 네, 와, 네, 벌써 7회 됐습니다. 네, 벌써 7주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오늘은 2023년 4월 27일 밤 11시 1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Y뉴스 이용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Y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 감기 걸려갖고 좀 아주 그냥 꽝이었습니다. 감기가, 요즘에 감기 증상이 코로나랑 되게 유사하던데? 근육통이나 열은 없는데 네. 코감기가 걸려. 코하고 눈물이 계속 나가고. 감기 정말 심해요.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애한테 전 옮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영애님 유치원에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옮아서 꼭 걸리고. 지금 코로나도 예전에 애기가 먼저 걸리고 애기한테 옮아갖고 내가 걸리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유치원 가면 애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이제 변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에다가 이제 주의해야 또 될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 네. 그것도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나 무슨 방역한다 그러던데. 그래요? 법안도 올려놨던데. 민주당. 두창은 근데 확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확산세가 없는데 이제 피부끼리 접촉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동성연애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래요? 31명 보고되고 있는데. 벌써요? 거의 근데 전파되기 어렵죠. 그걸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 지역 발생된 지역을 이제 강제로 접종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 말도 이상한 법을 만들어놔요. 그건 좀 그러네요.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무조건 맞아야 돼서. 그러니까요. 예. 밀접 접촉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강제는 조금 그런데.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시간 전에 뉴스로 봤어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주제는 뭐죠? 대표님, 어느 분이 오늘의 대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담이더라고요. 대담. 네. 토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토론은 아니죠. 대담. 대담. 너무 좋습니다. 역시. 예. 대표님, 어느 분이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탈당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네.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선출됐던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당시에 강래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전당대회 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돈 부렸다 이거죠. 300인가 200씩 한 23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35만 원? 이렇게 근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235만 원씩 돌리진 않았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가 2022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이 몇만 개 된다고 얘기했어요. 몇만 개씩이나 돼요? 몇 년 동안 계속 녹음한 거예요. 자동 통화 녹음을 해갖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송 전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서 공모해서 여러 명이 공모해서 알려지기로는 20여 명 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여 명에게 뿌린 돈이 9,4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40명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제 40여 명에게 9,400만 원의 금품이 전달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소수 대의원만 관리가 잘 되면 당내 경선에서 이제 승리가 가능한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권선거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대의원제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그 청취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전당대회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이제 당대표를 포함한 정당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당헌, 당규 등의 개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총선거, 뭐 지방선거 등의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당 당원들의 이제 결집을 유도하고 뭐 당원들에게 정책 소개하고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러진다고 해요. 네, 그게 전당대회인데 그럼 대표님 혹시 대의원은 뭔지 아십니까? 대의원? 대의원은 어떤 개념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네요.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대의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선출된 자라고 합니다. 이게 대의원이고 근데 이제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일단 당원이 돼서 일반 시민이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6개월 동안 당비를 내면 누구나 권리당원 자격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이 되면 전당대회 투표권 등 여러 당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대의원이 되는 요건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지역 활동이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의원은 주로 당대표, 최고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의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의원이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 좀 그렇죠.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그렇죠. 뭐 한번 출마했던 경험이 있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의원이 되면은 민주당 당원 14조에 따르면 당 최고 대의 기관인 전당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기준으로 전당대회 기준으로 16,282명의 대의원이 있다고 해요. 민주당에. 네. 대의원들은 1인 1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표구성이? 표구성이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대의원들이 표구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그러니까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의 5, 60명의 표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쳐준다는 거죠. 한 표를 갖다가 그렇죠. 50표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죠.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대단하네. 지금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16,282명이 대의원인데 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지금 120만 명이거든요. 네, 맞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1.3% 가량이 대의원이 되는 거죠. 네. 야, 대의원 비율이 너무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대의원제를 그럼 아예 폐지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제가 취재하면서 약간 뭐랄까 약간 역시라는 말이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내지는 아니면 약간 회의감이 들었던 게 그러면 대의원제 폐지 혹은 축소를 거론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그러면 전국 정당화를 포기하라는 거냐 이런 반론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의 영향력을 늘리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의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이런 상황에서조차 권력 싸움의 그런 기미처럼 보이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아직 좀 현실 인식을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송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너무나 여유 있는 표정으로 전 이제 뭐 와서 제가 뭐 살펴보겠습니다. 뭐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약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네, 그렇죠. 제가 뭐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있잖아요. 유체 이탈 화법. 내일이 마치 아닌 양 이렇게 그리고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 여유가 너무 담담하면서 플러스 여유가 너무 있으셔가지고 와 역시 정치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 모습일 때 그런 사건을 들어왔을 때는 뭐가 좀 조치하면서 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불쌍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몰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몰라라기보다 뭐랄까 해탈 플러스 초연 플러스 대담함이라고 해야 되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인들이 저희 되게 오래전에 많이 봤었잖아요. 이제 기업인들이 검찰 출석하고 그러면 마스크 하고 이제 휠체어 타고 이렇게 링거 하나 이렇게 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저것도 죄송합니다. 발언이 좀 셀수있는데 이건 유튜브니까 괜찮겠죠? 그러니까 저것도 또 쇼하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막 말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막 너무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약간 국민 정서나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죠? 뜨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저건 아닌데. 아니죠. 아니라고 보죠.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당이 대형 정당이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정의당도 거의 사라져가고 뭐 간다라기보다는 존재감이 좀 미미한 상황이고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죠. 아주 많이 약해졌죠. 그다음에 녹색당이나 뭐 지금 일본에는 공산당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것도 완전히 그런 것도 없는 상태고 얘기도 꺼내기 힘든 상태인데 그러면 거대 정당인데 저렇게 그 당대표께서 저렇게 보이시는 게,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유있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짜웅이 다 됐구나. 이미 뭐 3수, 4수까지 앞서서 이게 다 처리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약간 영화식으로 얘기하면 총대 맬 사람, 그 다음에 처벌받을 사람, 그 다음에 다음 선거 나올 사람 해가지고 다 짜웅이 됐으니까 저렇게 여유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이 영화보다 더 그렇죠. 영화 같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스펙타클하고 정말 거의 영화가 싱거워.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현실이 더 영화야.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그게 웃긴 게 우리 그 영화에서는 권선징악이잖아. 꼭 마지막에 정의가 승리하잖아요. 영화니까.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꼭 반대야. 꼭 그 새드 엔딩이에요. 꼭. 네? 선이 꼭 성공하지 못해. 꼭 악이 성공해. 그러니까 아니 그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지역적으로 빠지는데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악이 마치 강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색깔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흰색, 백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흰색, 검은색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악한 면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선이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권력 싸움의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비춰진다면 저는 정말 답이 없다 이거는. 답이 없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뭐 정의 얘기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정의를 추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정의란 정의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도. 어떨 경우는 선이고 어떨 경우 악은 만약에 2000년 전에 선과 악을 갖다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 느끼는 선과 악은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틀리다고. 다르죠. 네, 많이 틀리다고.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이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진실 뒤에 정의가 진실 후 정의인데 네. 우리는 정의만 하고 진실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정의야. 결론은 이기는 자가 정의가 되고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근데 또 진실 투쟁하는 사람들을 또 바보 취급을 해요. 우리 사회에 또 희한하게 일어난 사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에서 이렇게 기인된 거 아닌가. 네. 대표님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 이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증거가 이제 뭐 재판해봐야 되겠지만 증거가 조작되지 않은 이상 네. 뭐 돈 줬다는 사람이 있으면 네. 이건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민주당은 한번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민주당 해체했다가 한번 다시 모여야 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총선을 앞두고 아마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님 아니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 네. 그 대장동 의혹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그러니까 상태에서 다안된 상황이니까 네. 이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180명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렇게 갔다가 우리 다 떨어진다 안 되겠다 이래서 한번 뭐 해체 모여 한번 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해체 모여 안 하고 자기들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가려고 서로 안에서 권력 투쟁하는 거지. 그쵸. 당은 그대로 냅두고 예.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네가 나가 임마 이렇게. 근데 야 나는 못 나가 버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세력이 있는 거고 이 세력이 있는 거고 그 아니, 세력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데 근데 그 합의점이 없으면 총선은 점점 다가오고 그 합의점이 없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총선에 나가면 분명 이거는 불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진짜 뭐 지지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거를 들으신다면 뭐 이렇게 좀 죄송한데 정신을 못 차렸나?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민주당이 지금 예.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냥 계속 야당 뭐 이제 야당 주로 했고 주로 이제 뭐 이렇게 투쟁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요즘 민주당은 뭐 내가 저 민주당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좀 그런데 그 투쟁 옛날 제가 열린우리당을 출입했었거든요. 노무현 대표 있을 때 네네네네.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음. 그때 국회 출입하면서 이제 열린우리당 그때 영등포 시장터에 무슨 창고 같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네네. 당사가 예. 열린우리당이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석이었잖아요. 그때 170석인가 뭐 엄청 오, 꽤 많았네요. 많이 다수당이었거든요. 예. 그때 모습하고 똑같아 지금 민주당이. 내가 느끼는 바로 똑같다라는 거는 똑같다는 모습이 뭐라 해야 되나 엄청 기득권화돼 있고 뭔가 열리질 못하고 열린 우리당이었는데 열리지 않은 열린 우리당이 열린이 없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럼 그랬어요? 그때에도? 느낌이 지금처럼? 내가 출퇴다 그때 느낌 받은 느낌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받은 느낌이 어, 되게 폐쇄적이고 예. 통 안 되고 어, 자기네가 그냥 뭐 여당이고 다수당이다 그런 그 오만함 예. 그리고 안일무삼 어떻게든지 선거 나가갖고 뭐가 매석하면 되지 뭐 그 나만 사는 이기주의 이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만 열린우리당이 폭망했죠. 그다음에 폭망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명이랑 관계 없나 보다. 근데 열린우리당 하면 정말 이렇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의 어휘들이잖아요. 열린우리당. 폭망하고 예. 뭐 우여곡절 겪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그쵸. 예. 지금 보면 민주당이 똑같아.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데도 어디 뭔가 좀 야당 같은 여당 같은 않은 오히려 민주당이 여당 같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네요. 너무 투쟁하는 게 없고 너무 안일무사 위주로 가고 뭔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못 잡고 항상 답답해. 진실 투쟁을 해야 되는데 꼭 정의 투쟁을 해. 왜? 자기를 위한 정의를 투쟁. 자신들의 정의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자신들의 정의 투쟁만 하고 그러니까 항상 국민 여론이나 그런 거에 괴리감 있고 한 두세 박자 꼭 늦고 민심보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진실 투쟁을 하세요. 진실 투쟁을. 진실 투쟁하다 보면은 진실을 까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죠. 내 진실도 까야 되니까. 내 치부도 까야 되니까. 그쵸. 하지만 상대방의 치부를 들추기 위해서 내 치부도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안 까고 상대방을 하려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까냐고 내 걸 안 까냐 상대방이 야 너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되게 어떻게 정말 자가당착이 진짜 말도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저도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리고 이것도 약간 직업적일 수도 있는데 그 이재명 지지자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해봤죠. 그 이재명 이낙연 지지자도 많이 대화를 예, 해봤고 예. 이재명 지지자도 많이 대화를 해봤고 그분들 그 이재명 지금 대표가 그 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 유용한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그 밥 좀 먹을 수 있지 뭘 그러냐고 그러는 아니 거예요. 시장이 뭐 밥 좀 먹으면 안 돼? 예, 아, 그러니까 밥 좀 그런 거 먹을 아니야? 수, 아니, 밥 먹으면서 일해야지. 밥 좀 먹을 수 있는 거지. 뭘 아니 그거 다른 갖고. 자치단체는 더 심해. 뭐 이러지 이렇게 얘기해. 니네는 안 먹었어. 이렇게. 그다음에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뭐, 아, 물론 이거는 일반화는 아닙니다. 일반화는 아니고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너네는 밥 안 먹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좀 신격화돼 있다? 그렇죠. 예, 신격화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초점이 벗어나 있는 걸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적 정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파묻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에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돈 봉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9,400만 원이라고 하면 235만 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더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235만 원 뿐일까라는 그런 의심도 약간 그렇죠. 들었습니다. 아니 난 발표했을 때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그랬거든. 아니 곱밖에 안 돼? 아,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40여 명이라고 하잖아요, 대의원이 몇 지금. 명인데 그밖에 안 돼. 16,282명. 그러니까요. 대의원이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그것밖에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나 기자 입장에서. 근데 저희가 논리학에서 유추라는 게 있잖아요, 유추. 예, 예. 전당대회에서 9,400이라고 치면, 그러면 그 권리당원의 1.35%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집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선거할 때는? 이라는 그런 어떤 의심의 폭이 이제 점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더 이제 넓혀가면서 확대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대의원제의 장점도 있고 그냥 일반 그 오픈 프라이머 비슷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의원이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것도 장점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대의원 선거를 보면은 또 다의원 선거가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농협 조합 선거가 대의원 선거예요. 아, 농협 조합 알죠? 네. 농협 조합에 의정부 농협 조합 같은 데는 대의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몇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몇십 명? 예, 제 기억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몇십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농협 조합장을 보는데 의정 같은 경우도 농협 조합장이면 어마무시한 돈을 농협은행에서 돈을 그렇겠죠. 굴리고 농민은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도시화가 돼서 예전에 비해서 뭐 그런 농민이 안 됐지만 그래도 엄청난 그 인사권과 월급도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받고 몇 억이요? 예 조합장의 월급이 몇 억이에요. 몰라 몇 억이라고요? 시장보다 나아요 조합장. 아이고, 나. 해외여행도 수시로 다니고 아이고, 농협 조합원들 놀랐네요, 왜냐면 거기 아주. 이제 조합원이 주주니까 음, 사기업이나 비슷한 거니까 뭐 그걸 뭐라고 통제할 수는 없는 거지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게 할만하다고 조합장이 그게 대의원 선거거든. 아, 네네. 예, 근데 대의원 선거가 좀 뒷말이 많아 하고 나면 뒷말 음, 증거가 없어 물증이 소수에 의해서 하니까 이게 폐쇄적으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뒷말은 많은데 물증들은 없는 거야. 근데 그쵸. 그래서 대의원 선거가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아니다 싶거든요. 사실 대의원 그러게요. 선거는 안 해야 된다고 막 보거든요. 아니, 민주주의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1인 1표제 해갖고 예. 프라이머 형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당원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대표님 말씀처럼 1인 1표제에서 당원들끼리 그냥 그렇죠. 총선거 이렇게, 그 당원들끼리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그렇게 불가능한 건가? 하는데 왜 대의원제가 나왔냐면 옛날 자유당 때 부정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에 그 자유당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한 거야. 근데 그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나 민주당원이요 하고 오면 와, 투표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민주당에서 야 이거 우리 신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의원제도를 만들자. 아, 출석 나서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냐. 옛날 전산도 없고 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말이라고 아,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대의원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민주당이 1955년 창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뭐랄까,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점점 어떤 그 약간 보수화되어가는?
기득권화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이렇게 그 기자들 이렇게 총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보도자료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선거사무소 가잖아요. 이제 보도자료 받고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보면 그 선거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어디시죠? 막 이렇게 전화 좀 되게 이미 목소리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랬어요. 예.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정치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정치의 그 정치 정자 있잖아요. 거기에 때릴 이게 부스 이게 발을 정자 옆에 있는 이게 때릴 시 해가 때린다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때린다. 그 같은 한 부스를 쓰는 게 교육의 교가 그렇게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장 있잖아요. 목장 가축들 그 목장에도 그 칠목할 때 이게 들어가거든요. 때린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다라는 게 맞긴 한데 사실 그 권력의 기원은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니까 시민들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대신 그러니까 위임을 한 거지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돼서 마치 처음부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민의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공화제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거예요. 이제 신분 질서를 없애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산업공상 외국에는 뭐 왕, 귀족, 기사 밑에 뭐 5개, 네. 계급, 신계급을 없애고 다 민주주의로서 1인 1표 투표권을 갖고 동참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내가 투표를 해서 내 대표를 뽑아서 내가 내보내겠다. 이래서 이제 정당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 건데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런 게 없이 더 정당일수록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게 국민이고 유권자니까 나는 정당이니까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그런 행동의 처신을 뭐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 이게 자기는 신분이라고 생각해 이걸 계급이라고. 네,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들이 일반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이면은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의 뭐 저기에서 무슨 뭐 우리의 저기 국민을 대신해서 머슴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 말만. 행동은 어떻게 하냐고. 말만. 대체적으로. 행동도 보면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는데 딱 당선되는 순간 대놓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참 바보 같은 게 그러면 다음에 뽑아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없애버리거나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또 다음에 똑같이 또 뽑아줘. 아니 근데 그게 딱 당선이 되면 그 다음날 자택 앞으로 그 차가 온대요. 관용차가.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 의원 배지 한번 달면 왜 그러잖아요. 의원 배지를 달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예, 정말로.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마약과 같고 그다음에 그 KTX에 매달려가는 파리처럼 그 권력에 이렇게 딱 편승해서 권력에 편승해서 계속해서 이제 누리고 싶어한다 연년세세. 특권이 많다 보니까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특권이나 이런 것 많이 줄이고 일단 뭐 좀 약간 말이 좀 많이 샜는데 네. 그러니까 정당의 그런 기본 마인드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정당 구성원이나 정당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은 더 오히려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돼 있어. 공고히 되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 정당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많죠.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발본색원하면 좋은데 발본색원이 사실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발본색원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도려내야죠. 완전히. 근데 그게 가능할까에선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네. 현재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나 상황에서는 회의적이고 할 수가 없고 다 눈에 보이는데도 다 저놈들 나쁜 놈들이고 다 해쳐먹는 거 눈에 보이는데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돼서 그게 사실 어렵죠. 아니 그렇게 하면 나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렇게 할 말하면.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혁명적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혁명적.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어느 다. 날 뭔가 총칼로 일어나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봉기를 해갖고 딱 이런 놈들 다 잡아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혁명적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혁명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 대표님, 그리고 그 봉기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봉기가 벌봉자거든요. 그 다음에 기상 일어날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층이 봉기라는 말을 붙였을 때 민중을 어떻게 받는지 알겠죠? 벌로 봤다는 거죠, 벌. 근데 벌은 한 번 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서조차도 이미 힘의 균형이나 이런 게 완전 불균형한 거죠. 그러면 일단 민주당은 정말 발본색원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거라도 국민의 그런 어떤 이런 공분 이런 걸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모션이라도 취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주 박사님의 말씀 저는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딱 한마디 성경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민주당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네, 새로워질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대표님 그 거꾸리 아세요? 공원에 거꾸리? 예, 거꾸리라고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매달리는 거. 사실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되냐 하면은 그 침대처럼 이렇게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고 머리가 이렇게 땅 쪽으로 가게 맞아요. 다리를 이렇게 매달려서 머리가 이렇게. 땅으로 가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완전 이렇게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매달리는 건데 그게 거꾸리인데 거기에서 한 시민이 떨어져서 경추를 손상하시면서 이제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받았나 보네 바닥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그 시민이 이제 관리 주체인 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요게 앞선 19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대구 북구가 됩니다. 다행이네 5억 8천이라도 받아서. 근데 이분은 이제 맨 처음에는 8억 9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이제 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북구청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기재한 안내문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런 어떤 특수성과 위험성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이제 이용법만 안내를 했으니까 중상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5억 그러니까 5억 8천만 원이었었죠. 지급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 두 번째에서 이제 피해 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원고가 당한 일실 수입이나 뭐 치료비, 위자료, 이렇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다만, 원고의 이용상의 부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을 참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제가 그 판결문이나 이런 걸 사실은 안 읽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요거랑 유사하게 지자체가 그런 어떤 위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가 좀 있었나? 이런 걸 봤는데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가 2018년 7월 23일자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걸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상위 법령에 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배 관련 자치법규 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268건이면 되게 많지 않아요? 맞네. 268건이면 저는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주민이 손해를 당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민사상 계약관계에 있는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서 손해를 사정하고 그 손해를 당한 주민에게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배상법이나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라는 게 5년 전이었다라는 거죠. 5년 전. 근데 그게 268개라고 했으니까
너무 많지 않나요? 맞네. 너무 많고 저도 그다음에 예, 그러면 정부 뭐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본격 수립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럼 거의 한 80년 가량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 같은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면 이런 사건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안전물을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쉽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뭐 1년에 뭐 1회, 2회 이렇게 안전 관리하는 것처럼 지자체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거죠. 안전관리 책임 당연히 있죠. 예.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음, 근데 어떤 지자체는 그걸 관리를 잘하는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또 엉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꾸로 매달리는 것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실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꽉 매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느슨해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제 안전사고 대비해서 네네 대를 푹신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떨어질 걸 만에 하나 떨어질 걸 대비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죠. 안 한 거에 대한 과실을 재판부에서 크게 인정해 준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와 5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거의 승소인데 이거는 8억 신청해서 5억 받았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돈도 돈이지만 이게 신체가 그렇게 아주 많이 그렇게 상해를 입으셨으면 그거는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자체가 변호사 뭐 이제 뭐 하겠지만 그래도 심적 고통이 이제 심하지. 어느 날 음 갑자기 불구가 됐는데 사지마비가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배상을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그렇게 경우가 음 이렇게 크게 이긴 경우는 진짜 드문 거고 그렇죠. 여자주가 맞아요. 뭐 예, 쉽지 예, 않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정부나 공권력을 대상으로 이 개인이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걸요. 쉽지 승소가. 않죠. 않은 그런 사안이죠. 쉽지 않은 사안이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 안전관리에 좀 더 만전을 줬으면 좋겠다, 기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무원들 음, 마인드는 어떻게 되냐? 거꾸리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야 앞으로 거꾸리 설치하지 마 이렇게 되죠. 거꾸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그거를 하면서 저기 뭐야 건강에 도움된다는 거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거 거꾸리 안전장치 설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거꾸리나 거꾸리 비슷한 것도 설치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공무원 마인드. 네. 거꾸로, 네, 우리 공무원 대책을 마인드. 거꾸로 이렇게, 뭐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그냥 하지 마. 그쵸, 예. 뭐 좀만 좋다 하면 막, 너무 씹으면 안 돼. 너무 씹으면 시청 들어갈 때 좀 그래. 아니, 그래서, 아니 누가 뭐 보지도 예, 않는데 뭐 시청자가 누가 시청에서 봐요. 안 보겠죠. 뭐 예, 그리고 더 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또 한번 또 질러줘야지. 그래야지 또 무섭게 생각 안 하지. 무섭게 생각해서. 아니 뭐 좋다 하면은 이렇게 우르르 해가지고 뭐 가지고 오고 뭐 그런 어떤 근데 그 안전이라는 게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사실은 먹고 사는 거에 정말 급급했었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는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사실 예전보다 세월이 많이 좋아진 건 맞죠. 아니 정말 그렇죠. 저 예, 어렸을 적만 해도 초등학교 갈 때만 해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 예, 많았어요. 예. 정말 많죠. 도시락 아니 못 사는 친구들 많았어요, 진짜. 딸이 불쌍.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더 나아진 거는 맞아요. 예전보다 그거는 확실히 맞는데, 요는 뭐냐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시민의 안전에 더 치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그게 맞지. 정부가. 네, 그러니까 안전이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점차 더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구 유럽이나 그런 선진국들은 훨씬 더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더 사고가 없게, 더 시민들이 살기가 편하게 위민을 편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리처럼 흐름이라는 거죠. 안전 관리할 때. 그런 음.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라고 해요. 손해배상이라고 했고 이런 비슷한 사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5억 승소, 8억 신청해서 5억 승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아마 이런 사건 비슷한 거 있었으면은 한 뭐 몇천억 달러 뭐 이렇게 신청하고
판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몇백만 달러 음. 줘라 이러지. 아, 근데 그걸 왜 안 하죠? 징벌적 손해배상? 근데 그게 저는, 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원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거대 기업들 상대로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미국이 왜 누가 그러는데 미국이 왜 그 의료보험 뭐야 저 의료 병원가 비싸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의료보험 안 들어오면 네. 왜 비싼 줄 알아요? 병원 수가? 이게 개인보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엄청 비싸지. 맹장수 들어가는데 몇십만 원이라니까. 네네네. 왜 그러냐? 그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의사들이 보험을 든대요. 보험을. 근데 보험 1년 차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3년 차가 되면은 한 1000만 원을 보험료를 내야 된대. 사고가 아, 누적되니까 수술을 많이 아, 하고 진료 환자를 많이 봤을 거니까 음, 어디선가 그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보험회사 측에서 보면. 그래서 점점점 의료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징벌적 그런 것 때문에 고비용이 되는 아, 거지. 아, 네, 그래요? 그걸 부담해야 될 소비자들이 더 음, 벌어지는 거.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네요. 와, 그래서 그걸 또 우리나라 같은 소비자한테 경우에는 부담시킨다고? 예, 야,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같은 경우에는 악용할 소지가 있어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쉽지가 않죠. 악용은 미국도 이렇게 어떻게 악용이 악용을 많이 돼. 하죠? 대표님? 악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제 뭐 내가 이제 야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면 너 패가 망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또 얼마 줘. 아니면 일부러 고의 아, 사고를 내거나 아, 악용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갖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벌, 시민 의식이 문제라니까요. 예, 차라리 그냥 이 상황에서 좀 형사 처벌을 좀 강화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형사 처벌. 아, 대표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가죠. 시민들도 이렇게 하죠. 거꾸리 웬만하면 타지 말자. 아니 조심해서 그러니까 타자. 그런 안전사고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안전 그 공공 영조물이나 공공시설물이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법규를 이게 지금 민사잖아요. 네, 민사 이번 민사예요. 사회가 예. 민사 말고 안전사고가 나면 민사는 민사되지만 그 담당자한테 엄청난 징계를 주는 거야. 그런 규정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안 맞으려고 열심히 한다니까. 아니, 거꾸리 설치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꾸리 설치 안 하고, 그렇지 공무원 입장에서 거꾸로 예, 설치 절대 안 하지. 예. 아니면 있는 것도 이제 네. 치우겠네. 아니면은 이제 있는 것도 치우거나 예, 아니면 예, 이제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운동기구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동기구도 뭐든 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들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야 이거 처벌 규정 엄청 세. 이거 눈에 불을 켜고 아주 그냥 안전 없나 이렇게 다니겠죠. 자기한테 음, 피해가 오니까. 음. 그렇지 않는 이상 이건 뭐. 그러니까 거꾸리 조심해서,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거꾸리 조심해서 타고, 웬만하면 타지 말고, 진짜 타고 싶으면 정말 조심해서 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표님도 뭐 운동하셨겠지만, 우리 인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인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하면 강할 수도 있지만,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좀 그렇죠. 조심해서 좀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어, 거꾸리는 일단 타지 마시고, 네. 조심해서 안전관리에 항상 만반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자체도 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세상에 이게 얼마나 아니 정말, 그분 입장한테는 5억을 받아서 다행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 아니 5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몸이 건강한 게 그러니까요. 50억이면 그러니까요. 어떡할 거야 내 몸이 예. 건강한 게 중요하지. 그럼요. 정말로 그래서 가족들도 마지막으로 그렇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운동기구 운동할 때 운동하시는 분이 조심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를 입고 음, 다치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운동할 때 아까 우리 이영주 기자 말했듯이 거꾸리 이런 거 탈 때 조심하게 타시고 웬만하면 타지 말고. 예, 네, 이제 안 운동 보일지도 몰라요, 이제. 치워서. 운동 그렇지 운동기구 뭐 이런 거 하거나 다른 운동할 때 스스로 조심해야지 나중에 뭐 다치고 나서 안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지금 이긴 거는 대한민국에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될 몇 개밖에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이기기 힘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무기가 싸워갖고 음, 예, 의리사고도 그 그렇고, 스스로 뭐. 조심하셔야지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게요. 맞아요. 나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인드로. 네. 예, 예. 맞아요. 그럼 내 안전 내가 지킨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의 대담은 좀 간단하게. 네. 그래도 몇 그래도 분이에요? 50분인데 너무. 아니요. 45분이에요. 45분. 저희 이제 시간 줄이기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씩 계속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야, 15분 단축됐네. 네. 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도 유익한 대화를 우리 만나서 대담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